네, 증권맨입니다. 2월 15일 관심 종목 좀 보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2월 18일이죠. 2월 18일은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해 보면 좋을지 간단히 가이드라인을 좀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이렇게 세세한 타점들을 이렇게 막 이 정도 타점에서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습을 좀 드렸더니 좀 이제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너무 좀 종목에 대한 흐름을 작게 작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큰 흐름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짧게 먹을 땐 짧게 대응해서 먹고 나오고 크게 먹을 땐 크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7.51선이니 뭐 11선이니 자꾸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 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했던 제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매수 타점을 드려야 보시는 분들이 뭐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뭐 좀 더 디테일한 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뭐 그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은 이 종목을 고르는 게 90%고요. 이 안에서 기법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것은 종목을 먼저, 그러니까 갈 종목 혹은 최소한 내가 먹을 구간은 있는 종목. 그러니까 내가 공략하려고 하는 구간에서 어떤 먹을 구간도 없이 떨어져 버릴 종목을 고르지 않는 것. 최대한 내가 갈 종목을 선정하는 이 눈, 경험. 이게 사실은 주식에서 돈 버는 거에 한 90% 정도 되고요. 이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 종목을 어디서 어떻게 최대한 싸게 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게 이 기법이거든요. 보조지표도 쓰기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먼저인데 제가 자꾸 타점 위주로 이게 복귀하고 예습을 드리다 보니까 회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기법적으로 자꾸 치우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는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을 이렇게 다음날 뭘 관심 종목을 매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너무 많은 종목을 해드리다 보니까 뭐를 어디서 사면 좋겠다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잘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할 때. 뭐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일시인석재는 제가 어저껜가 분명히 제가 11선 올라오면은 11선 반등 노리고 한번 살볼만 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근데 이렇게 특징 있는 모습을 안 보이는 종목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일 11선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음 이제 어느 정도 타점에서 매매할지는 들어야 되니까 어찌됐건 그 실제로 매수하는 구간은 당일날 움직임을 보고 매수가 들어가는 거지 전일 짜놓은 타점에서 매수를 하지는 않거든요. 전일 대충만 이 정도쯤에 11선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매매해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계획만 잡고 다음날 다음날 이제 봤더니 뭐 시가 거의 저가로 아침부터 빠르게 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이제 뭐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또 더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제가 11성 반등 나온다고 했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제가 뭐 이런 종목은 뭐 이쯤에서 반등 한 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종목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크게 잃을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10개를 예를 들어 관종에 넣어놓고 얘는 내일 올라가겠지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막말로 뭐 진짜 뭐 9개 오르고 1개 떨어지고 이렇진 않아요. 잘 맞출 때는 뭐 한 7개 오르고 뭐 3개 떨어지고 못 맞출 때는 5개 오르고 5개 떨어지고 진짜 뭐 같이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뭐 다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예측과 내가
다음날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내가 예측을 하는 것과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건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은 뭐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일신석재가 내일 오를 거야 라고 예측을 했고 B라는 사람은 아니야 내리지 않을까? 좀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니까 예측은 서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실제 매매는 실제 당일날 매매는 이 친구는 오를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도 하다가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내릴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당일날 보니까 시가 갭 하락시키더니 쭉 끌어당겨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측이 사실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는 건 중요해요. 이 종목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오르지 않을까? 한번 오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이 종목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돼. 이 종목은 재료가 뭐 예를 들면 이 종목은 뭐 한교안 테마주인데 다다음 주에 뭐 이렇게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천천히 지켜보는 게 낫겠지? 뭐 한 이 정도 타점까지 떨어지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음날이라도 얘가 11선 반등으로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이면 뭐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주식은 항상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상상. 얘가 오르면 어디서 팔아야지. 근데 얘가 혹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는 꼭 손절하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시 좀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주식은 뭐 예측해서 맞으면 돈 벌고 틀리면 뭐 돈 잃고 물론 이럴 수도 있지만 주식은 뭐 예측하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입니다. 특히나 단기 매매에서는 더더욱이요. 대응이 더 중요한 게임이에요. 예측보다. 올라갈 거 예측은 다 했는데 몇 프로나 얼마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올라갈 거 예측 다 했는데 올라갈 때 못 팔고 쭉 떨어져서 뭐 이렇게 손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뭐 국일신동도 올라갈 건 예측했는데 이게 워낙 쭉 올라갔다 쭉 빠져버리니까 하다가 오히려 못 팔아가지고 손절할 수 있어요. 오를 거야 라고 맞추긴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식은 이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이 복기나 이제 관종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것을 뭔가 세세한 부분보다는 조금 넓게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어저께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매매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진짜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종목이 있으면 막 열몇 종목을 이거는 이렇게 이건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되면은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복귀 위주보다는 그러니까 복귀는 제가 영상 찍어 올려드리는 거 보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제가 다시 오늘 말을 안 드려도. 왜냐면은 어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예측을 한 걸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뭐 자랑질밖에 안 되니까. 왜냐면은 뭐 막 내 말처럼 된 거를 제가 막 보통 이제 주식 방송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서 맞은 걸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지 틀린 거를 떠들어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예측을 한 거를 맞았다고 떠들어대고 이런 거는 뭐 간간히는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그냥 컴팩트하게 제가 매매하는 그대로 공유해드리고 할 테니까 이 친구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매매해 보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같이 뭐 상담도 하고 주식 이야기도 하면 되고요. 뭐 그냥 이 친구는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뭐 유튜브만 시청하시면서 도움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같이 하시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풍강은 매매해보면 계속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마도
이쯤 오면 좋은데 고점 갔다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음, 이쯤 떨어질 때 조금씩 사 모아가 쓰면은 다음 이 3일차에 한번 들어 올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대신에 이제 오일선이 뭐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다음 이거는 이제 지나간 일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였다면 여기서 좀 이렇게 사 모아서 오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 반등 나오면은 팔고 나오고 오일선 깨면 손절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혹시 뭐 못 사신 분들은 월요일 날뭐 조금 시초가가 막 엄청 뜨지 않는다면 조금 잡아 보셨다가 오일선 깨면 손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 지금 뭐 전당대회도 좀 남아 있고 정치 테마주는 뭐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료 자체로 따지고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매매하기가 오히려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야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들은 이 두 분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분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뭐 막 이낙연은 어떻게 될까, 오세훈은 어떻게 될까 미리 예측하면서 선침해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별로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기다림에 비한 대가가 그렇게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아서요. 풍강은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EXT도 저는 조금 이렇게 사 모아 가봤어요. 이게 뭐 확률이 엄청 높은 자리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5일선이 올라오고 4일차에 보통 이제 변곡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세력봉이 출현하고 3, 4일차에 이제 투매 혹은 급등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4일차기 때문에 뭐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5일선 깨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일단 저는 좀 사 모아봤어요. 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뭐 좀 못 사신 분들은 또 뭐 월요일 날 시가랑 보면서 조금 사셔서 오르면 좀 팔고 나오고, 이쯤 부분에 깨지면 깨지면 5일선 깨면 손절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강산업도 여기에 생긴 이 갭을 어찌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메꾸면서 상한가 종가 부근에 딱 닿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쯤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음, 한번 조금의 상승 정도는 뭐 이렇게 돌림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반등 조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뭐 매수해봤고, 얘 같은 경우는 손절선이 짧아서 부담이 별로 없어요. 여기 이날의 저가 여기 깨면 바로 손절해버릴 거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좀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제 장중에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매매하는 거를 유튜브 이제 뭐 이렇게 회원님들이랑 공유를 하지만 뭐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공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뭐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좀 이제 큰 그림으로 앞으로 좀 보자면, 황교안, 유시민 테마주 정도는 제가 종목은 이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아세아텍 제가 북마크 해드릴게요. 아세아텍 아직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조금 이제는 크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일신동도 아직은 이제 좀 그래도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두 종목 다. 근데 이제 그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정상회담 날짜랑 겹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이제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뭐 이런 부분, 전고점 부분, 지지가 좀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조정받을 때 조금씩 사 모아 가는 게 또 낫지 않을까.
뭐 바로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뭐 한 이쯤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그런 상태고 한창재지는 좀 너무 상승을 많이 했고요. 때가 좀 너무 많이 탄 종목이라 얘는 그냥 관종 넣어놓고 움직임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유시민 테마주는 지금 단연 풍강만 풍강을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뭐 이제 보해양 YBM넷 보해양조 이 정도 되는데 일단은 풍강을 최선호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신석재는 이쯤 한번 뭐 뜨겠다라고 진짜 생각했던 종목인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11선 반등 한번 노리고 분할 매수 추천드렸었거든요. 이렇게 사라고 그랬었나? 근데 제가 이제 찍어드린 가격보다는 좀 늦게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그 정확한 매수가를 알려드린다는 게 그거 말도 안 돼요. 그 다 사기꾼이죠. 그런 것들 다. 그 다음에 대북주가 지금 대하TI도 반등이 좀 나오긴 했고 아난티도 오늘 보니까 이제 집노적스 악재가 해소되는 모습? 해소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뭐 방북 일정이 있다고 했다가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이제 개파락하고 투매가 나왔었잖아요. 해소되는 모습이긴 한데 주가의 위치 자체가 뭐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절대 관종을 삭제할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는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위치 자체가 여기서 이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다가 장대 한봉 하나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접근해도 충분하다, 늦지 않다. 일단 좀 내비두고요. 대북주는 일단은 일신석재가 윗꼬리를 달았고 뭐 저는 여기서 들어가지고 한 1% 스캘핑 정도 하고 나왔는데 이 일신석재의 모습은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이게 중요하겠죠. 얘가 윗꼬리를 다시 채워주면 이거는 좋은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매매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시세 죽어버리면 이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돼요. 이때 이 정도 분까지 21선 기준선 살짝 이제 11선과 기준선의 사이가 멀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준선 와도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부분까지 좀 떨어져야 네, 만약에 얘가 이제 채워주고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 또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만하죠. 다음에 넷게임즈랑 넥슨 GT도 저는 충분히 더 재료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 뭐 이제 뭐 입찰하고 이런 것도 아직 좀 재료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얘도 보면 이 가격대를 계속 지지해주죠. 계속 지지해줍니다. 저는 얘가 장대 양봉 요 정도 최소한 한 10% 이상짜리의 꼬리 빼고요. 꼬리 빼고 몸통이 한 10% 이상짜리 정도 되는 이 정도 이렇게 나와주면 너무 좋고 상한가 나와주면 너무 좋고 아무튼 그런 정도의 양봉이 출현하면 그때부터 접근을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재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종목들도 지켜볼 그 명분이 충분하다.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에 보니까 수소차 관련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 수소차 뭐 다음 주에 뭘 발표한다고 떴던가 제가 정확히는 제가 못 봐서 이제 유니크가 반등을 했는데 이제 같이 봐야 되거든요. 유니크랑 성창오토텍이랑 EM코리아랑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은 수소차인데 그럼 왜 EM코리아랑 성창오토텍은 가만히 있는데 유니크만 이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냐? 이거 어쨌든 이게 다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반등이 있었던 성창과 EM에 비해서 유니크는 반등 한 번 없이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반발 심리, 뭐 저가 매수세 정도가 있어서 뭐 한 4, 5%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 뭐 적자 전환 공시가 뜬 것 같네요. 시간의 개파락을 많이 하네. 아, 저는 사실 이렇게 죽어가는 종목들 가지고는 거의 매매를 하지를 않아요. 11선 밑에 혹은 이제 21선 밑에 있는 종목은 아예 저는 이제 손도 아예 정말 매매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보면은 악재는 보통 보면은 최고점에서 나오든지 또 이런 바닥권에서 나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유니크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자, 안타깝네요. 굳이 저는 이제 수소차 당분간은 안 볼 건데 수소차를 다시 보려면요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장대 양봉 하나 뽑아줘야 돼요. 20% 이상짜리. 그래야 또 어떤 그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수소차는 앞으로 당분간은, 그러니까 확인된 양봉 하나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나마 한다면 성창 오토텍이 제일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요. 차트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인터엠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날 정확히 이날 제가 별로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구별해내는 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무슨 기법, 무슨 기법, 무슨 기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매할 수 있을 종목과 그렇지 않을 종목을 구별을 해내는 눈.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지금 딱히 얘도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테스 상한가 나왔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나는데 거래대금도 괜찮고 800억 정도 터졌으니까 이제 많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접근 한번 해봤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종목을 강력하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역배열 구간이 너무 큰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두 번째 문제고요. 1번은 사실 우리 이렇게 단기 매매하고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급등주 매매를 할 때 진짜 가장 중요한 1번은 재료입니다. 재료가 핫해야 되고 뭔가 시장에 정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어야만이 물려도 빠져나올 기회를 주고 떨어져요. 근데 얘가 반도체 뭐 관련주인데 그럴 만한 재료를 갖고 있지 않고 일단은 개별주잖아요. 어떤 집단적으로 테마를 이뤄서 올라온 애가 아니라 뭐 개별주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재료는 이꼬르 약간 그 끼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끼가 좋은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반등도 나올 때 크게 나오고 떨어져도 tum에 나와도 반등도 확실히 나오고 물려도 나중에 빠져나갈 구간 한두 번 정도는 꼭 주고, 이 끼가 없는 종목들을 자꾸, 그러니까 뭐가 이게 오해가 되냐면요. 끼가 있는 종목들은 상한가가 막 나오고 주가가 막 변동성이 크고 고가권에서 막 놀고 이러니까 오히려 매수를 못 하세요. 매매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더 주가가 낮아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마음속으로. 주가가 막 고가에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매매를 못 해요. 근데 오히려 안전한 것들은 고가권에서 노는 종목이 오히려 안전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정말요. 오히려 막 상한가 이렇게 나왔는데 힘없이 막 쫄쫄이로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거를 따질 수는 없어요. 저도 뭐 상한가 매매를
주로 하지만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어우, 위험해. 어우, 이런 걸 어떻게 매매해. 근데 저는 더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다 자기가 하는 게 어찌됐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앞으로 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요거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어떤 종목을 내가 골라서 매매를 할 것인지. 오늘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어요. MI텍이랑 골든 퍼시픽이랑 두 종목이 나왔는데 그냥 딱 봐도 이름만 봐도 MI텍을 매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골든 퍼시픽은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일단 뭐 이제 증백이어서도 그렇기도 한데 역배열에 뭐 유상증자, 감자, 유상증자 이런 거 해댔고 딱 봐도 재무는 안 좋을 것 같고 시가 시총은 뭐 400억에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가 어쨌든 간 가장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올라왔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MI텍은 미국 FDA 승인, 뭐 스텐트라는 제품이 FDA 승인 받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재료는 있다. 골든 퍼시픽은 재료가 아까 잠깐 봤거든요, 보기는. 근데 재료가 정확히 어떤 재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대주지 변경. 어쨌든 간 그냥 한 번에 재료를 알 수 있는 종목들이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재료를 잘 알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받을 확률이 낮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것처럼 뭐 뭔가 좀 시끄러운 종목들은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얘도 뭐 전환사채 뭐 본 것 같은데, 이거 전환사채 발행되면 보통 이제 전환되거나 발행이 되면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딱 봐도 이런 종목은 매매 별로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대금 40억.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와, 물론 뭐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 중에 막 점상 두세 방 가고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상승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먹을 구간을 주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하지 말고요. MI텍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구간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월요일날 좀 눌리면 좀 공격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타점에 그러니까 조금 사고 좀 더 눌리면 좀 이 정도 사고 요 정도 타점 가지고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로 사 모아가다 보면 여긴 좀 너무 높네요. 이 정도 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아마 한 번은 들어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 올려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1일차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거래대금이 1600억이고 뭐 막 이렇게 어, 아예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한번 유심 있게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관심 종목 예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